예, 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정정당당 토크쇼 강철수와 국민 요정들의 사회를 맡은 국민의당 부대변인 강현재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러와 같은 열정으로 찾아와 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자리가 없어서 너무나 죄송하고 또 서 계신 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조금만 양해해 주시고 우리 보고 싶었던 강철수와 국민 요정들 곧 만나보시겠습니다. 자리가 협소하지만 저희가 또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먼저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무대 뒤에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 자,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 5.18 민주열사 그리고 고 김대중 대통령, 고 노무현 대통령을 기리며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네 외빈분을 소개해드리고 또 간단한 인사 한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이 토크쇼의 공동 주최자이시자 오늘 이 행사를 열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신 광주의 딸, 광주시당 위원장이신 권은희 의원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환영합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이 추운 날씨에 궂은 날씨에 이렇게 한달음에 달려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강철수와 국민 요정들을 통해서 듣고 싶은 얘기 많으시죠? 저희들끼리는 강철수와 국민 요괴들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강철수와 국민 요정들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정정당당하게 만들어낼 것인가, 어떻게 정의로운 국가로 만들어낼 것인가, 국민이 어떻게 당당해질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다 함께 서로 열린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경청하는 아주 좋은 내실 있는 자리 되었으면 합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서로를 위해서 조금 배려해 주시면서 즐거운 행사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권은희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시간 관계상 인사 말씀은 일일이 듣지 못하고 소개해 드릴 테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국민의당의 고문이십니다. 노희관 고문님 자리에 오셨습니다.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 국민의당 최고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환 최고위원님 오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손금주 최고위원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저희 당의 자랑스러운 국회의원님들을 계속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병완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송기석 국회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최경환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김삼화 의원님이자 사무총장이신 김삼화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저희 전남도당 위원장이자 국회의원이신 정인화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최도자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또 저희 당의 새로 최고위원이 되신 분이죠. 환현택 최고위원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또 당연직 최고위원이죠. 김지환 전국청년위원장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19대 전 의원이시자 저희 당 법률위원장이신 임내현 의원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동구청장이신 김성환 청장님 오셨네요. 어디 계십니까? 예, 저희 내부 인사 계속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의당 인천시당 위원장이신 이수봉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멀리 제주도에서도 오셨습니다. 제주도당 위원장이신 장성철 위원장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지방 의원님들도 또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성함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박춘수 강주시 의회 부의장님 오셨습니다. 이정현 광주광역시 의회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은방 광주광역시 의회 의장님 오셨습니다. 문태환 광주광역시 의회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민종 광주광역시 의회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동권 광산구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영순 광산구 의장님 오셨습니다. 조승유 광산구 의회 의장님 오셨습니다. 박용화 남구 의원님 오셨습니다. 하주아 남구 의원님 오셨습니다. 오광록 서구 부의장님 오셨습니다. 조기춘 동구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 이준서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님 오셨네요. 어디 계십니까? 환영합니다. 안 보이시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참석자들이 너무 많으셔서요.
다음으로 시민단체에서도 오셨습니다. 범희승 광주 내일포럼 상임 공동대표님, 예,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신성진 시민네트워크 무등 대표님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박문선 변화와 희망 공동대표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진욱 안전지대 2017 대표님 오셨네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심철의 시의회 의원님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소개하다가 끝날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백학순 이사님 오셨습니다. 예,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이옥 이사님 오셨습니다. 예, 구의원님들이 다 또 참석해 주셨네요. 유관훈 구의원님, 양일옥 구의원님, 이관식 구의원님, 이병석 구의원님, 장영희 구의원님 모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민의당 당대표 박지원 대표님의 비서실장이신 김명진 비서실장님도 오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예. 이제 다 끝났습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본격적인 토크쇼를 진행하기에 앞서 짤막한 오프닝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게 나라야! 부패 기득권 세력과 전면전을 선포합니다. 이런 썩어빠진 검찰 때문에 yes, no 어느 게 맞아요?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모두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출연자 여러분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철수로 돌아온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와 환호 부탁드립니다. 잘생기셨습니까? 예. 다음으로 우병우 전 수석을 순식간에 잡범으로 만든 분입니다. 스카요정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네, 마지막 한 분이죠. 이분의 질문에는 yes, no로만 대답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혼납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자리에 앉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세 분 다 너무 잘생기지 않으셨습니까? 네, 다시 한번 박수 좀 쳐주십시오. 예, 사실 저희가 국민요정이라고 저 두 분께 불러드리고는 있지만 요정같이 생기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터프한 파워에이드 같은 그런 분들이셨죠. 두 분 먼저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국민요정이신데. 안녕하세요. 저 김경진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정말 궁금한 게요. 누가 저보고 요정이라는 단어를 생각해냈을까? 그분이 누군지 정말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근데 청문회 한번 잘했더니요, 이 못생긴 얼굴이 갑자기 잘생긴 걸로 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길거리 지나다 보니까 젊은 여성분들이 저보고 사진 찍자고 무진장 많이 합니다. 그 전에 종편 텔레비 막 나갈 때는 어르신들이 보고 김 변호사 우리 동네도 왔네 하고 아는 척은 많이 했는데 사진 찍자고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지금 사진을 하도 많이 찍자 그래가지고 제가 갑자기 성형수술을 했나 뭐. 어쨌든 이제 제가 정치인이다 보니까 제 자랑을 하나 좀 깨알같이 하자면 어떤 분이 한 일주일 전에 저한테 사진을 편지하고 숟가락을 하나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근데 숟가락 뒤에는 김경진 의원님 밥 잘 드세요 라고 직접 이렇게 새겼어요. 이 쇠숟가락인데 새겨가지고 보내주시는데 이제 상자 안에 편지가 한 7장 정도 적혀 있는데 뭐 내용은 이런 분이에요. 자기도 몰랐는데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제 29 되신 저 여성분이시랍니다. 이제 애 하나 있는 애 엄마인데 자기 아버님이 출향한 이제 광주가 고향이신 호남 출신 인사인가 봐요. 근데 평생을 자기는 호남하고 상관없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대요. 정말 자기는 서울 사람인 줄 알았고. 근데 이번 청문회하고 제가 무슨 스카 했다고 그 스카 소리가 조금 좀 보편화되면서 호남 사투리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편해졌답니다.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아버님이 갑자기 그 따님을 부르시더니 누구야? 너도 알고는 있었겠지만 사실은 내 고향이 전라도 광주인데 혹시 너희들 인생이 잘못될까 봐서 내가 절대로 광주 사람 근처라더니 광주라는 얘기를 평생을 안 해보고 살았다. 근데 김머시기 스카 저걸 하는 것을 보고 났더니 이제는 좀 편하게 얘기해도 되겠다. 그래서 어쨌든 그 상황 때문에 자기 집안에 뭔지 몰라도 맺힘이 좀 풀렸다고 그런 편지를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청문회가 사실은 크게 밝힌 건 없고 한 것은 없지만 대한민국에 두루두루 막혀있고 맺혀있는 것들을 좀 풀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시발점이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 시발점을 이어받아서 여기 있는 우리 강철수 대표가 크게 대한민국에 막힌 데를 뻥뻥 뚫어주는 그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니, 잠깐 김경진 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대선 국면이니까 자 그냥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0대 대통령은 누구? 아니야. 아니 다시 안철수 아니야.
강철수. 다시 한번. 자, 20대 대통령은 누구? 누구? 강철수. 예, 감사합니다. 저희는 분명히 안철수라고 안 했습니다. 강철수라는 성명 미상의 어떤 불상자를 말씀드린 겁니다. 또 하나의 요정이시죠? 우리 이영주 의원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요정같이 생기지 않은 요정, 어떤 때는 버령 요정이라 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용불리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용불리가 뭔지 아십니까? 러블리 용이라 용불리랍니다. 용불리. 예. 저도 살아생전에 이런 요정의 반열에 오를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광주에 와서 보니까요, 여러 분들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뭐라 그러냐? 잘생겼다. 어휴, 화면에 보던 것보다 너무 잘생겼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송사에 항의를 좀 할까 합니다. 방송사에. 왜 찍어놓은 사진 중에 가장 안 좋은, 안 이쁜 사진만 내보내냐? 좀 잘생긴 사진 좀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정치 따라 아니냐? 이렇게 한번 말 좀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작년 이맘때쯤 저희 국민의당이 창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이맘때쯤 광주시당 창당 대회를 했죠. 예. 그리고 지금 한 달 전까지, 10일 전까지 청문회 했죠. 청문회 하면서 아까 우리 스카 의원께서 그런 말 했어요. 뭐 밝힌 건 없는데 국민들이 기억하는 건 있다. 국민의당만 기억한다는 국민의당만. 국민의당만 뭔가 한 것 같다. 어쨌든 못생긴 두 요정이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정권 교체가 있습니까? 놉니까? 있습니까? 놉니까? 정권 교체 1위당이 국민의당 있습니까? 놉니까? 우리의 대통령 강철수입니까? 있습니까? 놉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이죠. 강철수로 돌아오신 우리 안철수 대표님의 또 인사말 좀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사실 불만이 있습니다. 왜 두 사람만 요정입니까? 저를 강철 요정으로 불러주십시오. 강철수 별명 처음 붙여주신 곳이 바로 여기 광주라는 거 아십니까? 토론회 때 한 토론자분께서 저는 아마 즉흥적으로 생각하신 것 같은데 강철수가 되라고 이름을 붙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별명에 따라서 정말 작년 총선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강철수는 좋은데 이제 저희 그 종친회 가니까 그렇게 섭섭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종친회 갈 때만 다시 원래 성으로 돌아갔다가 이제 광주 오면 성을 바꿉니다. 오늘도 이제 여러 가지 아마 그 이야기 나눌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내용 통해서 또 함께 정말 그 즐거운 그리고 저희들 가진 속내들 내보이고 또 여기 계신 분들과 정말 소통하고 대화하는 시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2시간 내내 이것만 할까요? 예, 뭐 저도 좋습니다.
이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좋은데요. 어쨌든 다음 순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제는 세 분 다 앉아서 대화를 나누실 텐데요. 먼저 아까 이용주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바로 어제가 옆에 있는 그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이 광주시당 창당 대회를 1년 전 어제죠. 치렀던 날입니다. 안 대표님, 이 민주의 성지이자 우리 국민의당의 핵심 본거지인 광주시당 창당을 1년 전에 하셨는데 그 1년 동안 다시 지금 여기 찾아오신 소감, 그 1년 동안 우리 광주 분들의 좀 하실 말씀 해주시죠. 바로 1년 전에 당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광주에서 약속드리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새누리당 지지율 30% 아래로 떨어뜨리겠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약속 지켰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 저는 모든 것을 다 걸었습니다. 비례대표가 아니라 수도권에 출마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당대표가 전국 유세를 해야 되는데 비례대표 또는 안전한 지역이 아니라 수도권에서 출마한 건 유례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 모든 운명을 국민들 손에 맡기고 저는 제 지역 유세 거의 하지 못하고 전국을 이제 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광주는 여기 계신 훌륭한 지역의 의원님들께 이제 맡기고 그리고 광주 시민분들께 제 운명을 맡기고 저는 전국을 다녔습니다. 제 상대는 새누리당이었습니다. 새누리당과 싸우기 위해서 전국 유세를 다니고 모든 운명은 또 이곳 호남에 맡겼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제도가 두 당만 존재하게 만든 제도 아닙니까? 1번, 2번만 당선되게 극도로 유리하게, 극도로 효율화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더 큰 힘으로 그걸 뒤집어 엎었습니다. 양당 기득권 체제에 금이 쩍쩍하게 만든 겁니다. 그렇게 지난 총선 때 3당 체제 만들어 주시고 그것 때문에 박근혜 게이트가 빨리 세상에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 만에 이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고 그간 또 지금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저희 토크쇼 정정당당은 정직한 정부, 당당한 국민의 줄임말입니다. 1부에서는 정직한 정부에 관한 토크를 하고 2부에서는 당당한 국민을 위한 개혁의 골든타임에 우리 세 분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 얘기를 하고 또 마지막에 아주 재미있는 깜짝 코너까지 있습니다. 끝까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격적으로 1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부 토크의 주제는 검찰 개혁입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시죠. 최근 보십시오.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홍만표, 김경준, 우병우에 이르기까지 도대체 이게 나랍니까? 독일에 있는 최순실이 내일 검찰에서 압수수색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대통령이 알려줬을까? 우병우 민정수석이 알려줬을까? 검찰총장이 알려줬을까? 누군가는 알려주지 않았겠습니까?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시죠? 예. 근데 어쨌든 이걸 계기로 해서 국민들께 이 얘기는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검사 출신이긴 하지만 이런 검찰, 이런 썩어빠진 검찰 때문에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네, 세 분 다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제가 봐도 제가 진짜 무섭네요. 정말 오늘 이번 청문회 최고의 유행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밥 잘 먹습니다. 예. 김경진 의원님, 그 습가로 이어진 그 혹독한 질문들은 네. 의도적으로 준비하신 겁니까, 그때? 어떻습니까? 아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렇고 여기 우리 이용주 의원도 그렇고 이러지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청문회 때 보면 이제 저희 검사 출신 두 의원들이 조금 질문하는 게 나아 보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저희들은 평생 이제 수사, 그러니까 취조를 하는 게 이제 이렇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취조를 할 줄 알아요. 근데 실은 우병우처럼 저렇게 뺀질거리면서 부인하고 단답형으로 아니다고 하는 사람들은 실제 수사에서는 취조할 생각도 안 해버립니다. 에이씨, 너 그냥 집에 가. 집에 가고 우린 너 말고 수사에 협조해 줄 사람들 좀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 증언 듣고 그 다음에 객관적인 물증 좀 찾아가지고 요새 특검이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냥 법정에서 좀 보실까요? 영장실질심사 법정에서 잠시 좀 얼굴 좀 보실까요? 한 다음에 한 몇 시간 있다가 그냥 저기 서울구치소로 그냥 여기서 국비 유학 좀 한 2년쯤 하시고 인성 수양 좀 하시고 석사학위 받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드리는데, 근데 이제 저거는 국민들에게 이제 보여주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굳이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본인한테. 실제 검찰 수사에서는 이제 그렇게까지 저렇게 이렇게 뭘 악착같이 물어보려고 하진 않는데, 근데 물어보더라도 저희는 딱히 이걸 물어봐야겠다 이렇게 작심을 하고 나오진 않아요. 대강 사건의 내용과 흐름을 어느 정도 증거를 머릿속에 어느 정도 이제 입력을 시켜 나오고 물어볼 큰 주제만 정한 다음에 상대방이 나오는 이 자세나 태도를 봐가면서 이렇게 같이 움직여요. 보면 상대방이 A라는 패턴으로 나오면 우리는 A 다시로 또 꺾어서 움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뭘 딱 정해서 가는 것은 아닌데, 전화를 보니까 우병우 속으로 정말 너 잘났다, 진짜 잘났다, 내가 봐도 네가 부럽다 속으로. 근데 진짜 너는 나쁜 놈이다라는 생각이 이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저게 아마 마지막 질문이었을 거예요. 거의 12시 다 돼서 마지막 질문이었을 텐데 화가 좀 많이 났고, 국민들에게 저 우병우가 많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간단하고 쉽게 이해시키면서 보여줘야겠는데, 그럼 보여줄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누가 봐도 아니 내일 압수수색 나오는데 최순실이가 그 전날 독일에 있는 최순실이가 한국에 전화해가지고 야 컴퓨터 치우고 그 속에 있는 그 저기 장부 치우고 치워 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최순실이 똘마니들이 다 보라보라 가서 치웠거든요. 보면 그 누가 가르쳐줬겠어요. 보면 지금 우병우 저 새끼가 가르쳐줬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잠시만요. 김영진 의원님. 저희가 이게 생방송으로 나가는 것도 있어서 편집이 안 됩니다. 편집이 안 된다는 점 유의하시고 MBC, 발언해 KBS, 주시죠. MBN, 오마이뉴스 진짜 오마이 가시네요. 어쨌든 알아서 편집해 주시면 방송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병우가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이런 간접적인 정황을 하나씩 물어보고, 우병우가 도저히 답할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반문하도록 제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저도 이제 그 순간에는 워낙 화가 나고 몰입이 돼서 이제 저렇게 물어봤는데, 끝나고 나서 문자가 순간적으로 저 질문 끝나고 나서 문자가 순간적으로 제 핸드폰에 한 100개 이상 쌓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제가 평소처럼 몰입하면은 말이 그냥 마구 거칠게 나오고 그냥 이렇게 반말이 나가고 또 사투리가 나가고 이러거든요. 워낙 그냥 집중을 하니까. 그래서 또 이거 대형 사고 쳤다, 이거 항의 문자들 많이 왔다라고 보는데,
뭐 통쾌합니다, 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 네. 하여간 상황은 그랬습니다. 네. 우리 김경진 의원님, 이용주 의원님 두 분 다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또 궁금한 게 이렇게 청문회에서 그래도 또 친정이 검찰 아니십니까? 이 청문회에서 우병우 수석이라든지 김기춘 비서실장을 이렇게 혹독하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검찰 조직에서 전화나 회유나 이런 거 안 왔습니까? 솔직하게. 김기춘 실장님은 저랑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고요. 우병우 민정수석은 알고 지내는 사람입니다. 친한 사이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은 검찰 내에도 소위 우병우 라인 요소에 많이 있습니다. 법무부의 어느 자리, 검찰의 어느 자리 쭉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 이전에도 국정감사를 법무부 됐고 대검에도 했지 않습니까? 그 하기 전에 뭐 의원들한테 싹 물어봅니다. 내일 뭘 질문하실 건지 밤새서 보좌관들한테 그것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려고. 그러면 의원들도 대충 알려줍니다. 한 10개 중에 한 7개는 알려줘요. 근데 딱 나머지 3개 갖고 승부를 보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도 청문회 하는 과정에서도 김기춘 실장, 우병우 수석 원래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온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하기 전에는 여러 군데서 많이 또 전화도 왔었어요. 좀 잘 좀 해달라고 전화도 온 적도 있고 또 끝난 다음에 더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우리 검찰 어떡하냐고 이렇게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제 생각으로는 정말로 검찰이 변화의 첫 발을 떼야지만이 그게 대한민국 변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김기춘 실장이 구속이 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법에 처벌을 받아야지만이 국민들이 그리고 정부가 이 정부에서 무언가를 잘못했던 사람들이 다시는 이런 일을 하면 큰일 나겠구나. 다시는 이러면은 서울구치소 국립대학 납부금 안 내고도 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뼈저리게 해야지만이 국민들이 겁내지 않고 정권교체 이룰 수 있다. 이리 생각을 해서 겁 안 먹고 우리 두 의원들 열심히 했습니다. 예. 참고로 제가 조금만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검찰 내에도 양심적인 검사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정말로 양심적인 검사를 위하여 조용히 서울에 또 각 지역에 자기 신분 안 드러내놓고 자기 딸내미 아들내미 데리고 촛불시 밝히고 들어가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검사도 있습니다. 근데 이 박근혜 정부 특히 우병우 민정수석 이 김기춘 비서실장이 검찰을 왜 망가뜨려 놨냐면 검사도 사람인 이상 누구나 다 출세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특히 공직자는 보직과 출세에 대한 욕망이 거의 본능적입니다. 저도 검사할 때 그랬습니다. 근데 그 욕망을 극대화시켜서 자신들에게 충성할 수 있는 오로지 충성만 가능한 거기에 염두를 두고 있는 이 사람들만을 뽑아서 핵심 자리에 갖다 둔 겁니다. 이게 우병우 민정수석, 김기춘 비서실장이 최근 4년 동안 검찰에 저질렀던 폐악질입니다. 이런 자들, 이런 검찰의 잘못된 시스템들 해결하실 분이 딱 한 분 있죠? 누굴까요? 누구라고요? 이제 뭘 좀 아시는 것 같다. 안 그래도 이제 안철수 전 대표께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답답하고 국민들 울분을 쌓게 하는 검찰 개혁 정말 오래전부터 계속 나왔던 말 아닙니까? 검찰 개혁.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안 대표님. 대선 주자로서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 검찰 개혁 할 수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당연합니다. 지금 시대의 요구 아니겠습니까?
지금 검찰이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약한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이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견제받지 않고 오랫동안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보면 점점 썩어갑니다. 그래서 항상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제도적으로 그 권한을 나누고 서로 견제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게 또 민주사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검찰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가장 근본적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은 꽤 걸릴 겁니다. 개혁할 때.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 당장 사실 2월 국회라도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입니다. 제 옆에 있는 이용주 의원이 이제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그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이제 거기서 검찰 고위 관료, 청와대, 그리고 대통령 친인척들 또는 측근들 이렇게 수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검찰에서도 자기들이 괜히 비교가 되니까 또 더 열심히 경쟁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게 제대로 발전할 수 있는 길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뭐 공수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라고 하면은 무슨 고위공직자 그리고 죄를 많이 짓는지 특별 법을 만들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는 지금 일반 검찰이 아니라 다른 검찰을 조그마한 다른 검찰을 소위 메기를 한 마리 키운다 이 생각하시면 이렇게 자 검찰의 메기를 공수처라는 메기를 안 키워놓으면은 검찰이라는 물고기들이 그냥 놀아요. 일을 안 해. 재벌이 뭐 나쁜 짓거리를 해도 가서 보고 한눈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아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 잘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암만 입으로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해도 안 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야, 너희들을 안 하면은 이렇게 잘할 사람들이 여기 기다리고 있어. 알아서 해. 그러면은 검찰도 열심히 잘할 것이다. 검찰을 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드는 게 아니라 검찰이 제대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법이 공수처법이다. 검찰을 망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검찰을 살리는 법이 공수처법이다. 그것을 저희 당이 입법 발의를 했습니다. 꼭 이뤄내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보완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박영수 특검 굉장히 잘하죠. 근데 실은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박영수 특검의 95%가 검찰에서 파견 나온 검사들하고 수사관들이라는 거 다르지가 않아요. 특검하고 특검보 5명만 밖에서 임명이 됐지 파견 검사 20명 전부 검찰청에서 왔어요. 파견 수사관 40명 전부 검찰청에서 왔어요. 행정지원요원 40명 전부 검찰청에서 왔어요. 전부 검찰청 사람들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검찰청에 있을 때는 일을 안 해. 일을 못 해. 근데 박영수 특검 밑으로 가가지고 사람 윗대가리 5명이 바뀌니까 확 달라져가지고 조윤선이도 잡아넣지, 김기춘이도 잡아넣지, 문머시기도 잡아넣지, 조만간 박머시기도 이제 그럴 기세야 지금. 예.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용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두고 옆에 이 특검 비슷한 매기 그 이름이 이제 요번 이제 앞으로 생길 매기는 특검이 아니고 박영수 특검이 아니고 공수처 매기요. 그 공수처 매기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서로 경쟁을 하면서 일을 죽으라고 잘하게 돼 있어요. 그거예요. 기존 검찰 일 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 검찰들은 검찰대로 열심히 하되 혹시 너희들이 괜히 봐주고 일 안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나서서 잡아 넣을 거다. 그러니까 니들 일 똑바로 해. 알겠죠? 근데 잠깐 여기서 퀴즈 하나. 박영수 특검을 누가 추천했을까요? 민주당 아닌가요? 민주당 아니야? 다시 한번 무슨 당이요?
국민의당의 대통령 후보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네. 감사합니다. 저희 국민의당이 잘한 일이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잘 알려지지가 못해서 억울한 일이 많았습니다.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들께서라도 좀 많이 알려주시고 믿고 힘을 보태주시고 안철수 전 대표님 대선 주자이신데 뭐 나중에 우리나라 검찰 개혁을 하실 일이 있다면 양옆에 좌총룡 우백호라고 불러드릴까요? 예, 두 요정이 계시기 때문에 잘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만나요. 예, 지금까지 저희 검찰개혁 얘기해봤고요. 다음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주제입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지금도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물어보는 건 이거예요. 지금도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지금도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생각하냐고 물어봤습니다.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거는 맞죠?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어려운 말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만 물어볼 거예요.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다시 말할게요.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블랙리스트 문건으로 되어 있는 블랙리스트 존재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존재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다시 물어볼게요.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 안 한다? Yes, no? 어느 게 맞아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좋아요. 뭐 그 정도까지는 제가 받을 수 있어요. 자. 예, 다시 의자에 앉아 주십시오. 세 분. 다시 한번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도대체 같은 질문을 몇 번이나 하고서 저 대답을 받으신 겁니까, 의원님? 세 보셨습니까? 저는 세다가 못 셌습니다. 다른 분들이 18번이라고 해서 18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혹시 그때 조윤선 장관이 대회기 방지행위 아니면은 180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예,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고요. 우리 이영주 의원님도 대단하시지만 저렇게까지 묻는데 그 간단한 대답 끝내 안 하다가 정말 애매하게 겨우 답변한 조윤선 장관도 참 대단합니다. 그런 사람을 상대로 혼자서 같은 질문을 모든 카메라가 있고 국민이 보는 앞에서 정말 그렇게 끈질기게 하실 수 있기란 정말 저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대단한 용기이신 것 같습니다. 이용준. 제가 그런 질문을 하고 나서 문자를 많이 받았어요. 문자를 받아봤는데 독특한 문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문자가 있었냐? 어떻게 그렇게 이쁜 사람한테 그렇게 모질게 하냐고. 어떻게 그래도 이쁜 사람 그렇게 모질게 하냐고. 그러면 못 쓴다고. 그래서 저도 참고로 비화가 하나 있는데요. 보니까 이용주 의원이 18번을 강하게 스매싱을 하니까 조윤선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될 줄 알았어요. 제가 이번에 청문회 때 사실은 고함을 한 번도 질러본 적이 없거든요.
데시벨을 높여본 적이 없는데 유일하게 이용주 의원 성공하고 나서 저게 통해야? 나도 한번 해봐야죠. 근데 저는 안 통하더라고요. 조윤선 장관이 이용주 의원 기세에는 눌렸는데 저는 CP 왔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엔 좀 슬펐어요. 근데 그 이후로 조윤선 장관이 어쨌든 지금 서울구치소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쯤이면 좀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 그때 좀 더 버텼으면은 맞습니다. 영장 기각됐을 수 있는데 그래서 조금 뭐 저로서는 좋은 일이지만은 조윤선 장관이 이제 구속이 돼 있어서 마음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좀 거시기 합니다. 거시기 합니까? 아니 근데 저 비하인드 스토리를 하나 말씀드리면 조윤선 장관이 그날 이제 저렇게 마지막 순간에 인정하고 나서 정말 힘들었나 봐요. 한 20분 있다가 정회를 했는데 저 김성태 위원장님 방에 조윤선 장관이 쫓아가더라고요. 그랬더니 잘은 모르겠는데 그 안에서 아마 울고불고 하지 않나 싶어요. 보니까 확실하진 않은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용주 의원이 불려가고 위원장님한테 그리고 나서 국민의당 간사 김경진 보고 또 저를 위원장님이 찾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뭐 사고 쳤나 하고 또 갔더니 각 당 간사들이 불려와 있고 이용주 의원 한 구석에 앉아 있고 조윤선 장관 한 구석에 앉아 있고 이러는데 이제 요진즉슨 그래요. 그 앞에 뭔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 장관이 아마 위원장한테 나 죽겠어요. 나 이러면 못 살아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야 어떻게 좀 살살 해라. 이용주 의원 해도 너무한다. 그래서 위원장님 우리 이용주 의원이 뭘 잘못했다고 그러십니까? 근데 그래도 어떡하냐. 이게 장관이 이렇게 이러는데 근데 장관도 말은 못하는데 이쁜 여동생 같은 장관이 울고불고 하니까 참 난감했던 것 같아요. 눈치가. 이용주 화이팅! 한마디만 아까 그 장면에 한마디만 더 하면요. 그래서 이제 조윤선 장관이 실제로 자기 더 이상 못하고 그냥 가겠다 그랬어요. 이제 그만하고 가겠다. 청문회 계속하고 있는데 난 더 이상 안 한다 하고 있고 김성태 위원장이 또 난감하지 않습니까? 판이 깨지면은 그래서 뭐 아니면 그럼 뭐 안 가더라도 안 돼서 묵비권 행사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모양도 더 이상해지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설득했습니다. 그 와중에 그러지 마시고 계속 앉아서 하시는 게 장관님한테 더 낫습니다. 앞으로 정치 안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더 하셔야 되니까 앉아서 계시 좀만 더 버텨주십시오. 제가 사정했습니다. 역시 검사 출신입니다. 압박하고 회유하고 밀당의 귀재들을 지금 모셔놓고 토크를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님, 우리가 지금 뭐 통쾌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웃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문화예술계의 그 수많은 인사들을 압박하고 사실상 정권이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했던 이 시도들은 헌법을 유린하는 겁니다. 이 21세기에 지금 유신 정권도 아닌 이런 시대에 이런 일들이 앞으로 근원적으로 좀 막을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가만 보니까 저한테만 계속 심각하고 재미없는 질문을 유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는 안 대표님만 보면 너무 진지해져가지고요.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 저 블랙리스트 보면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가 정말로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나쁜 게 저는 블랙리스트라고 봅니다. 왜냐?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 뿌리를 부정하고 건드린 거 아닙니까? 사람으로서의 표현의 자유가 가장 민주주의의 가장 밑바탕인데 아니 어떻게 그 뿌리를 다 흔드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탄핵 사유가 수많은 탄핵 사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나쁜 것이다. 이 일은 반드시 정말 뿌리를 뽑아야 되고 다음 정부에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렇게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곧 있으면 대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정부가 구성이 되겠죠. 어차피 정권 개편 되겠죠. 자,
문제는 이겁니다. 왜 블랙리스트가 가장 안 좋은 거냐? 자, 다음에 저희 당이 집권하겠지만은 저희 당에 반대되는 세력,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들 우리는 탄압, 차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않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모 패권 정당은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어요. 자기들하고 조금만 마음 틀리면은 문자폭탄 투여하는, 자기와 다른 생각하면은 전화하는, 핸드폰 바꾸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또 다른 블랙리스트, 또 다른 옐로우 리스트, 또 다른 레드 리스트가 없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블랙리스트는 꼭 박근혜 정부만을 문제 삼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다음 정부에서도 저희 당은 블랙리스트 안 만들겠다는 자신한 거예요. 그러시겠죠? 예, 우리 당은 블랙리스트 만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런 리스트 만들 것 같은 사람들 집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민주주의 사회는 각자 자기 생각을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다르다고 그래서 그걸 극단적으로 상대방의 심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발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올 때 선거 때부터 국정원 댓글 달았잖아요. 영화도 자기네들이 보여주고 싶은 국제시장이라든지 또 인천 상륙작전 이런 식의 이런 영화들, 자기네들이 보여주고 싶은 영화, 자기네들이 보여주고 싶은 문학 이런 부분만 집중적으로 국민들의 생각을 투영하려고 했잖아요. 조금만 생각이 다르면 돈을 안 준다, 어떤 행사 자리에서 빼버린다, 영화제 자체를 폐막시켜버린다. 그게 박근혜 정부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 속칭 민주 세력이라고 하는 이 내부에서도 건전한 토론, 질서 있는 토론, 평화로운 대화 이게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최근에 민주 진영 일각에서도 생각이 다르면 거침없이 강렬하게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는 방식의 비판과 비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이건 또 다른 패턴의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것이어서 그런저런 위험성이 없이 어떤 얘기가 나와도 편안하게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거는 강철수라고 하면 안 되겠다. 이번엔 안철수라고 해야겠다. 누굴까요? 누구? 이번엔 안철수. 그건 강철수 하면 안 된다니까. 아유, 뭐 반대되는 말은 물론이고 온갖 욕설, 비방, 뭐 허위 사실까지 유포를 해도 별다른 화를 내시거나 뭐 조치를 하지 않기로 유명한 분이 안철수 대표님이신 건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뭐 그렇기 때문에 블랙리스트는 있을 수 없다는 말씀 너무나 믿는 얘기입니다만 한편으로는 또 우리 안 대표님 지지자나 국민의당 지지자이신 분들은 좀 더 우리의 안철수 대표께서 어떤 그런 반대되는 사람들과 말에 대해 좀 속 시원하게 세게 여기 양쪽에 두 분처럼 그런 모습도 또 보고 싶어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그거는 우리 강연재 대변인께서 잘하실 겁니다. 누가 잘할 거라고요? 연재 대변인. 그 민주주의는 생각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지혜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생각이 다른 것을 틀리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생각이 다른 거 당연한 건데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무조건 틀리다고 생각하는 데서 많은 이 문제가 비롯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것 역시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을 해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 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저기 무인도에 가서 같이 살지 뭐 하려고 같이 이렇게 삽니까? 그래서도 저는 민주주의는 생각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민주의 성지인 광주 이곳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블랙리스트 얘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여기 세 분께서 끝까지 그 책임자를 찾아서 처벌하는 일에 앞장서 주시길 바라고, 이제 1부의 마지막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제는 재벌 개혁입니다. 영상 보시죠. 삼성동물원, LG동물원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평등 구조가 더 견고해졌습니다. 중소기업이 죽고 창업기업은 실패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이제 합병건이 있었는데 그 합병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삼성물산의 주주들은 손해를 보고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 일가들이 이익을 보는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많은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모은 돈, 그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대한민국 국가기관을 개인 회사처럼, 대한민국 재산을 개인 돈처럼 그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이게 나라냐! 부패 기득권 세력과 전면전을 선포합니다. 국가를 좀먹는 암덩어리들을 송두리째 도려내지 않으면 제2, 제3의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막을 수 없습니다. 재벌, 검찰, 관료 등에서 국민의 재산과 희망을 짓밟아온 세력들을 모두 찾아내서 응징하겠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세 분 다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본의 아니게 세 분에게 운동을 정말 제대로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예, 재벌 개혁하면 또 정치권 대선 주자를 통틀어서 안철수 전 대표시죠. 2012년 정계 입문 때부터 삼성 개혁, 재벌 개혁 얘기를 해오셨습니다. 이번에도 응징하겠다 하셨는데 사실 좀 무서웠습니다. 평소에 안철수 대표님답지 않게. 근데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이 기각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삼성 예외주의라고 굉장히 비판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정치하면서 이루고 싶은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드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정의로운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실력과 빽이 싸울 때 실력이 이기면 그건 정의로운 나라인데요. 실력이 없는데 빽만 있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 짓밟고 이기면 그게 정의롭지 못한 나라입니다. 그것 제 모든 것을 바쳐서 제대로 고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경제가 힘든가? 그것 역시 저는 미래 성장 동력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봅니다. 불공정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빽 있고 힘 있는데 그냥 지니까 미래의 희망도 가지지 못하고 도전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경제는 활력을 잃고 경제 성장률 떨어지고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경제 성장 사실 간단합니다. 실력이 빽을 이기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실력만 가지고도 이기는 사람을 보고 있으면 다들 희망을 가지고 나도 도전하자고 하고 경제에 활력이 생기고 경제 성장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정치하기 전부터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중소기업하고 함께 잘 사는 상생하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착취하는 동물원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리 경제 다시 도약하려면 삼성동물원, LG동물원, SK동물원들 없애야 된다. 그래서 그 말을 했습니다. 그게 삼성이나 LG 잘 못 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그게 삼성이나 LG가 잘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또 믿기 때문입니다. 실력이 없는데 계속 편안하게 1등하면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놀다가 외국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들어오면 그냥 망가집니다. 그 기업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실력 있는 사람이 1등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대기업들도 1등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소기업도 내가 노력하면 대기업 될 수 있구나. 개인들도 노력하면 개천에서 용이 될 수 있구나. 희망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정말 건전하게 경쟁할 때 우리나라는 다시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도전하고 활력이 있을 수 있다. 그게 제가 가진 뿌리 깊은 생각이고 제가 정치하는 정말 그 이루고 싶은 목적 딱 하나,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드는 것, 바로 그겁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이영주 의원님께 여쭤보는데요. 결국은 또 정경유착이다. 정경유착 문제라고 하는데 모든 정권들이 거의 그래 왔던 것 같습니다. 그 삼성 엑스파일 얘기가 지금 이 시점에 또 다시 회자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어떤 겁니까? 지금이 2017년 아닙니까? 2017년인데 삼성 엑스파일이 제가 기억으로는 아마 제가 현직에 있을 때 2005년도 그 정도쯤에 아마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삼성 엑스파일 사건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무슨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는 기억이 나시죠? 예. 그때는 이건희 회장님이 있었을 때입니다. 이건희 회장님이. 예. 그런데 그 당시 쟁점이 뭐였냐? 엑스파일 내용이 간단히 보면 이거예요. 삼성에서 뭐 전직 장관, 현직 장관들, 그다음에 청와대 돈 좀 갖다 줬다. 이런 것들을 자기들의 목소리로 녹음되어 있는 녹음 파일, 국정원 도청 파일이 미림팀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당시 MBC 기자가 보도를 좀 하고, 그리고 노회찬 의원이 그저 발표 좀 했었죠. 그리고 수사가 됐어요. 그런데 수사가 잘 진행이 되고 안 되고 하니까 일부 일각에서 이런 말 했습니다. 이 사건 검찰에 맡겨놔서는 제대로 파헤쳐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당시 야당, 민주당 그리고 한나라당이 이거 특검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때 특검해서 제대로 밝혔으면은 이건희 회장 때 해결이 됐으면 아들 때 이런 일이 없었지 않겠습니까? 왜 그때 특검이 안 됐냐? 그 당시는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 다른 보수적인 정권에서 정권 잡았을 때 못했다 그러면은 억울하진 않아요.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를 지키고 앉았을 때였어요. 여러 군데에서 이 사건 엑스파일 파헤치려면은 특검을 해야지만 파헤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당시 민정수석 높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민정수석이 검찰 하는 거 보고 그때 생각해 봅시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특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민정수석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삼성제일주의, 삼성제일주의는 뭐냐? 뭔 일만 생기면 삼성은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잘 바뀝니까? 잘 안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3달 버릇 8달 가는 거 아닙니까? 10년 전 버릇이 지금 없어지겠습니까? 안 없어지겠습니까? 삼성 예외주의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습성, 그런 생각 가진 사람이 이 다음에 청와대에 앉아있으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성 예외주의를 해결하는 것만이 우리나라에 있는 재벌 문제를 해결하는 첫 발자국이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예, 정말 재벌개혁 정경 유착 끊기는 너무나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께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항상 재벌 총수가 구속되면 그 기업이 망하고 나라 경제까지 망한다. 맞는 말입니까? 기업하고 기업주가 다릅니다. 아니, 기업이 무슨 죄입니까? 기업은 우리나라 경제 살리고 일자리 만듭니다. 정말 그 경제 활동의 주체입니다. 문제는 기업주입니다. 만약에 정말 성실하게 법을 잘 지키면서 창의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경제를 살리고 세금도 많이 내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면 저는 그런 분들 전 국민이 존경하고 칭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반대로 불법적인 행위로 자기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가 저는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한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업과 기업주는 분명히 다르고 기업주 중에서 좋은 사람 칭찬하고 나쁜 짓 한 사람 처벌하자는데 그걸 가지고 무슨 반기업 정서 이야기를 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저는 반기업 정서의 실체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반부패 기업가 정서가 있는 거죠. 맞죠? 제가 조금만 좀 첨언을 드리면 국회의원들도 오래 하면 여러분들 저 다선들 갈아치우자고 광주 시민들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덕분에 이제 저도 간신히 10년 만에 국회의원 됐는데요. 주기적으로 어디든지 좀 갈아치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이 고이면 썩고 싸가지 없어집니다. 뭐냐면 정말로 사람이 우리 모두가 사람인지라 본능적인 부패 욕망을 뿌리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재벌들이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 이 심리적인 우위에 있는 권력이 저절로 따라붙기 때문에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때 저는 제일 기억나는 게 뭐냐면요. 그 조현아 씨가 국토부에 조사받으러 가는데 국토부 조사과 화장실에 조현아 씨 도착하기 전에 1시간 전에 40명이 먼저 가서 화장실 청소를 미리 했다고 하는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그 언론 보도가 저는 팩트가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아니 한우아 사건 있지 않습니까? 한우아 사건. 그 집 애들 맨날 애 패고 야 너 저 엎드려 뻗쳐 내가 2,000만 원 줄 테니까 좀 맞을래? 이제 한 대당 1,000만 원씩 해서 좀 맞자. 그게 사람입니까? 재벌들의 머릿속에 정신이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재벌은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이 썩어빠진 권력의 대명사인 박근혜 대통령 조만간 내려옵니다. 제가 볼 때는 두세 달 있으면 내려옵니다. 하지만 이재용의 권력 죽을 때까지 갑니다. 대한항공의 권력 죽을 때까지 갑니다. 우리 지역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프고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 우리 금호그룹 있지 않습니까? 금호그룹 사주들의 권력 역시 죽을 때까지 갑니다.
그건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회가 또 권력이 해야 될 것은 이 돈을 가지고 있는 재벌들이 그 돈의 권력을 가지고 남용하고 지들 멋대로 하는 이런 세상을 강력하게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감시할 수 있는 기계와 폐기가 있어야 되고 그런 제도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자, 아니 김경진 하지 마시고 이쯤에서 퀴즈. 그런 시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누구? 다시 한번 누구? 아시겠죠?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우리 김경진 의원님, 스카이정과 우리 안철수 대표께서 말씀하시니까 젊은 사람들은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십니다. 근데 나이 드신 분 중에 몇 분은 또 고개를 갸웃갸웃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니 삼성 그 총수들 자꾸 건드리고 그러면은 기업 망가지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고, 상당수는 또 좀 그게 맞지 뭐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니랑 증거를 얘기해. 증거를 이번에 청문회 1차 청문회 때 재벌이 8명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할 때 저도 사실 검사했고 저 국회의원 하니까 야 그래도 좀 나라가 잘 돌아가야지, 경제가 잘 돌아가야지 다 사는 거 아니냐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청문회 첫날 신문 기사 일면에 이게 나더라고요. 뭐가 나냐? 삼성 이재용 부르는데 그날 삼성 주가가 지금까지 제일 높은 날짜였다는 거예요. 청문회 나오는 날 국회가 그렇게 해주니까 주가가 곤두박질 쳐야 되는데 반대로 높아가거더라. 기업이 잘 되면 주가가 높아지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총수들 건드린다고 해서 기업 망가지지 않는다, 기업 가치 올라간다 믿고 그런 거에 대해 전혀 염려하지 마시라고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안철수 대표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도 돈이 참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되기까지 그리고 된 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대기업의 돈을 받게 되는 것 같은데 예스, 노로 대답해 주십시오. 돈 받으실 겁니까? No. 아시다시피 저희 솔직하게 안철수 대표님 부자시잖아요. 돈 받으실 필요 없으시죠? 오히려 저는 절반 기부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3가지 주제 모두 했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바로 2부 들어가기 전에 공연 하나 보시겠습니다. 전남대 동아리 뮤라즈의 아름다운 공연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무대를 정리하고 공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루야채 주세요. 저 이거 하나 샀는데 유기농 야채가 14가지? 빛이 내린다. 14가지 유기농 야채 이것뿐일걸. 14가지 유기농 야채 하루야채.